뷰민갱 TV. 안녕하세요, 뾰민갱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저의 얼굴을 까먹은 것은 아닌지 그 전에 제가 브이로그 올리면서 오랜만에 찾아왔다라는 댓글이 너무 많이 남겨주셨고 저의 지인들 또 여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체 언제 촬영하시냐, 영상 너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23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몸이 안 좋기도 했었고 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이런 차이점도 있으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곧 방학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근무한 지 1년 정도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건강한 저의 에너지, 또 강한 에너지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 삐민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연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7월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늦게 들어왔죠. 하지만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자기소개서 양식 보면서 제가 썼던 자소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첨삭해드리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자기소개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 자기소개서로 쓰고 있는지를 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제 응시 원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항 같은 정란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력 사항도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사항을 우선으로 먼저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 출신 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질문이 많이 하는 부분이 경력사항 파트 부분이었어요. 경력사항이 없으신 사람들,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실습, 그다음에 수련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요. 대신 다른 사회복지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아동 청소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근무 기간에 쓰시면 되고, 근무 기간과 직종명도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내용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 실습이나 수련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고요.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특히 아동 현장이나 청소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경험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것도 여기 안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사항은 저희가 가장 필수 사업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청소년, 아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이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했던 거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경력사항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수련과 관련된 내용, 하나는 실습과 관련된 내용, 하나는 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 주요 경력 3가지만 작성하라고 해서 꼭 무조건 3가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1가지만 쓰셔도 되고 2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사회생활을 먼저 우선시 하신 분들은 사회복지 현장 관련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같은 경우에 땡땡땡 학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대체자 업무 진행 썼거나, 아니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제자
업무 진행. 다른 현장에 있을 때도 사 업무 진행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 지역은 어디 구인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활동 기간도 근무 기간은 언제까지 하였는지 쓰시면 되고요. 소속 단체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학교고, 센터인 경우는 센터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사업, 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에듀파인, 나이스의 사용 여부예요. 근데 이건 물론 학교 현장에서 배웠을 때 쓴 거겠죠?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어떤 사업을 하셨고, 어떤 부서였고, 혹시 청소년, 아동과 관련된 사례 관리에 대해서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들어가실 부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보이게 쓰는 양식이 1, 제목을 쓰고 4 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거든요. 예를 들면은 1, 2023년도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계획 써서 다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활동과 관련된 거를 나열해서 쭉 쓰고, 통합지원팀 운영, 매달 사례관리 운영 나열해서 썼어요.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동사업에 대한 견해와 활동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지원 동기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소견과 주요 활동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생긴 이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습과 수련을 통해서 느끼셨던 부분,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으면 여기 현장에 오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저의 팁이자고 하면은 저는 매뉴얼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블로그에 링크와 2023년도 매뉴얼 같이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에서 꼭 무조건 하는 필수 사업이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사업을 꼭 쓰는 것이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소견입니다. 제가 23년도에 필수 사업에 대해서 또 알고 왔죠. 저희 23년도의 필수 사업은 맞춤형 통합지원팀, 학생 맞춤형 특화 사업, 교육복지 안정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의 지금 필수 사업들을 참고하셔서 글로 녹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활동 계획 물어보셨는데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은지를 쓰시면 돼요. 또한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학교에 지원하시려고 하시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가정통신문, 계획안, 그다음에 교육복지 관련된 모든 거를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여기 안에 계획으로 하신다고 작성하시면 돼요. 다른 거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썼던 거를 잘 녹여낸다고 말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기타 사항은 선생님들이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써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타 부분을 지우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 자기소개서 양식 잘 보셨나요? 관련된 지원 공고와 3년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은 게,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매뉴얼이거든요. 저의 영상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이 매뉴얼을 읽고 가시게 된다면 면접 때도 준비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정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의 작은 응원의 손길, 앞으로의 기대되는 점들, 다양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게 업로드하는 뾰민갱 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